근대 문학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대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특별한 문학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들어갈 곳은요, 이곳이에요. 이곳.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 모여 전선 문학의 꽃을 피웠다.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대구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문학인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그들의 흔적. 최선아 리포터와 함께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한 과거로의 문학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문학 로드 여행에 앞서 근대 문학의 고향 대구를 좀 더 알기 위해 대구 문학관을 찾았는데요. 이곳은 1920년대부터 대구 근대 문학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입니다. 대구 문학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 대구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 뒤에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대구 문학과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인가요? 네, 뒤에 보이는 조형물이요. 대구 문학을 상징하는 죽순 모형이고요. 이곳에서 대구와 관련 있는 많은 문인들을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문학 로드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학 로드를 하면 오늘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분들의 흔적과 숨결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27개 문학 로드 중 가장 먼저 찾은 이곳, 대구 최대 번화가인 중앙로에 인접해 있는 거리인데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기가 문학 로드 첫 번째 길인데요. 조금만 있다 가면 바로 저기가요. 아주 신기하고 독특한 그런 작품이 있는 건물 보이시죠? 이 여기가 건물이요? 네, 문학 로드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건물이랍니다. 우와, 네. 여기 작품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950년대에 출판업이 발달했던 대구. 특히 이곳은 해방 이전부터 일본어로 된 책을 한글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던 곳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 작품은 피카소 그림처럼 좀 독특하거든요. 어떤 작품이에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저 작품은요. 서석교 화백이 30대에 만든 작품인데요. 큰 황소가 야구공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황소가 야구공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 작품이 그러면 왜 이 중심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 건물이요. 문성당 출판사라고 그리고 합진인쇄사라고 했어요. 그때 대구 출판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서석교 화백과 작품과 함께 이렇게 출판사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출판업계로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네, 이게 바로 대구 출판업이 시작된 곳이고요. 대구 문학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신기하네요. 네. 문학의 향기가 머무르는 예술인의 옛 거리. 그 흔적을 최선아 리포터가 따라가 보는데요. 선생님, 이 골목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요. 네. 이곳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이곳이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북송로인데요. 특히 한국 전쟁을 계기로 전국에서 활동하던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이곳으로 피난 오셔서요. 여기에서 많은 예술의 혼과 문학의 혼을 이렇게 심었던 그런 유명한 거리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쳐 대구와 인연을 맺은 수많은 거장들. 그때 그 시절 북성로와 향천동은 문학 예술이 오고 갔던 살롱의 거리였습니다. 혹시 그 청포도 시인 하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청포도 하면 이육사 시인. 네네네. 그분이 활동했던 청포도 다방도 있고요. 그리고 또 꽃자리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했던 그 꽃자리의 시인, 구상 시인도 이곳에서 활동했고요. 특히 우리 그 황소 그림 하면 혹시 누가 생각나세요? 황사하면 이중섭 화가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네. 그 이중섭 화백도 그때 여기 오셔서 그분이 담배 은박지에다가 캔버스를 삼아서 여기서 황소 그림을 그렸던 그런 백록다방 등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천재 화가 이중섭이 자주 거닐던 거리. 그리고 그 골목길을 따라 펼쳐진 예술인의 옛 거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랜드 피아노가 처음으로 연주됐던 작은 다방, 그리고 문학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앞에 보면 하원 여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월 여관. 지금으로 따지면 5성급 호텔인 거죠. 지금은 5성급 호텔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지금도 화교의 장으로 바뀐 것 같아요. 사교의 장으로. 근데 조금 뭔가 어르신들이 많은 사교의 장으로 바뀌었네요. 점점점. 이 거리엔 당시 피난 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찻집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이곳은 이중섭 화가의 절친이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구상 시인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북송로에 다양한 다방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의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같은 장소, 같은 건물, 같은 이름까지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술가들의 기운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대구 예술가들이 차도 마시고요. 문학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뭔가 저도 예술가의 기운이 마구마구 샘솟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전선 문학의 꽃을 피운 예술인의 옛 거리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닿는 이곳. 흔한 동네 골목길 같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선생님, 이곳이 대구 최초의 문해지인 죽순과 관련된 곳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요, 1946년에 최초의 문해지였던 그 죽순이 발간된 유명하고 의미 있는 장소랍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원래 이곳은요, 우리 대구의 유명한 시인이셨던 이윤수 시인께서 명금당을 하셨던 곳이거든요. 명금당이라고 하면 좀 금은방이랑 비슷한데 맞나요? 네, 비슷하긴 한데요. 금은 아니고요. 이윤수 시인께서 시계방을 운영하셨던 곳이고요. 푸짐하게 음식도 대접하고요. 직접 커피도 끓이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문인들과 예술인들이 늘 드나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문학 로드의 마지막 코스는 대구의 대표 명소 청라언덕. 처가가 대구인 현진건 작가가 산책을 자주 했던 곳이라 해서 현진건의 길이라고도 불립니다. 선아 씨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왠지 운수가 좋다고 했어요. 감독님께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작가님께서 달달한 커피도 사주시고 왠지 운수가 좋다고 했어.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헌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이 이곳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그 극 중에 주인공이 인력거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곳을 보시면 90계단 사이에 수레길이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보면 설렁탕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운수 좋은 날이 생각이 나서 울게 됐어요. 문학을 느끼고 여행을 느낄 수 있었던 대구 문학 로드. 잠시나마 근대 문인들의 흔적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북송로를 쭉 둘러봤는데 둘러보면서 그 시대 대구 예술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 문학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 속으로 떠나는 대구 문학 로드를 통해 대구 문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 고운 문학의 향기가 스며드는
대구 문학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